이번에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면서 이 지역들은 얼마 안 올랐는데 뭐 강남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공시가격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이 있죠. 노도광입니다. 자, 강남 3구보다 더 올랐대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노원이 1등이죠. 34.66%, 강북이 22%, 도봉 26%. 그래서 노도광이 강남 3구보다 더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 더 올랐어요? 강남 3구는 상승폭이 줄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 저렴한 노도광으로 가자 하니까 노도광 올라가고 있었고, 이게 작년 말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늘어난 보유세 집주인들 부글부글 끓고 있대요. 그럼에도 집값은 헐헐 난다, 이런 기사를 올리면서 공시가격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투덜대기도 하고, 반대로 공시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헐헐 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번에 노도광 같은 경우는 보통 서민 주거지가 많죠. 강남이나 목동, 분당 이런 곳들은 너무 비싸잖아요, 집값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차이는 나더라도 가격 저렴하고 학군도 나쁘지 않고 상권도 괜찮은 노원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 서울에 있는 서민 주거지의 대표격인 곳이 노도광이었는데, 거기가 오른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투기 수요들이 빠지고 실수요들이 사고 있다. 어차피 다 같이 투기 지역이면은 집값 더 오를 때를 사겠죠. 근데 왜 못 사요? 실수요들은 이미 강남 같은 경우는 넘사벽이고, 와용성 같은 경우도, 노도광 같은 경우는 영끌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에 실수요들이 몰린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끝물이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서 뭐 때문에 또 안전진단 때문에 뭐 재건축 바람 때문에 올랐다, 노후주택 많아서 올랐다, 정비사업 때문에 오른다, 재건축 때문에 오른다,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재건축이 유리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일단은 안전진단 강화됐고, 분상제 시행되고 있고, 제초안도 시행 중이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재건축 압박을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가격이 계속 오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이런 규제로 재건축이, 규제가 너무 심해서 재건축 안 지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재건축을 안 짓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고 싶어 안단이 났는데 이거에 걸리는 거죠. 이걸로 차익 환수 더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 그런데 맨날 분상제 없애라, 제초안 풀어라, 그래야지 서울에 공급 나온다, 이런 여론만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오히려 연말부터 쭉 오르고 있죠. 이게 어디에 낚인 거냐? 보통 연말까지 뭐가 들어갔어요? 타 지역, 투기 많이 들어간 지역에 명의 분산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덩달아서 오르는 거다. 강남 계속 오르는데 서울이 떨어지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노, 도, 강 올해까지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노도광을 저렇게 올려버리면 살겠느냐 라는 거죠. 실수요들이 사야 되는데 못 산다는 거죠. 저번에 여러 가지 지표로 분석해 드렸는데, 주택구입 물량지수라든가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리먼 이전보다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맨날 화폐가치 떨어지니까 더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화폐가치 떨어지는 것보다 금리 상승시켜가지고 은행에서 화폐를 제한시키고 있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맨날 화폐가치 운운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모르고 맨날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냥 돈 많이 풀면 화폐가치 상승,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가격은 뛴다는데 거래량은 쭉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고 싶은 사람들 있더라도 못 산다는 얘기죠. 아니, 집값은 저렇게 팍팍 뛰는데, 그리고 심리 자체도 떨어지고 있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여력이 떨어지든가 심리가 떨어지든가. 근데 지금은 두 가지 다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렇게 상승거래 찍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제보 들어온 바로는 창원 같은데 지금 신고가 취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자전거래로 뛰었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다면은 지금 노도광도 가격만 호가로 거래하는 것들, 혹은 재건축처럼 하면은 돈 더 벌겠지라는 계산 안 해보고 그런 심리로 들어가는,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겠더라.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가격 더 팍팍 뛴다는데 거래량 줄고 가격 상승폭도 줄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뜬 거, 요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거래는 12월 이후 멈췄고 2월, 3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심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노도광은 어디 떨어지면 떨어져요? 일단 강남 떨어지기 시작하고, 강남에서 와용성 등 서울 중심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빠지는데, 이때 이 외곽 지역이 가장 대표적으로 노도광이나 금강구나 은평구 이런 쪽으로 서울에서 좀 가장 마지막에 떨어진다. 투기 많이 들어가고 가격 비싼 지역부터 떨어지고 점점 더 외곽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서울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격 상승폭이 많이 줄었는데 노도강이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거는 중심부나 강남 쪽은 상승폭이 더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도봉구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올라가다가 떨어졌죠. 12월쯤에 팍 튀어놓고 떨어졌고, 여기도 역시 올라가다가 멈춘 상황이고 거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강북구는 떨어지는 데도 있고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 자체는 가격 떨어졌죠. 이런 거는 취급 안 해준다. 호갱이S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거래는 체크해주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왜? 그러면 집값 떨어지니까. 상승폭이 오히려 멈춘 상황이죠. 이때에 비하면 떨어지고 있고, 여기도 이때에 비하면 떨어지고 있고. 자, 매물 보면 어때요? 뭐 가격 계속 올라간다는데 왜 갑자기 매물이 쭉쭉 늘어요? 올해 들어서? 지금 공시가에 놀란 강북 매물 우르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저거 진실이에요? 여기 보면 언제예요, 이거? 2월 중순이죠. 2월 중순에 공시가가 책정이 됐나? 여기는 아예 1월 초부터죠. 이때 공시가가 책정이 됐어요? 매물 언제 늘었다? 가격 상승. 이 중에는 자전거래 등 가격 띄우기 현상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플러스 호가 올리고 팔려고 처분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노동왕 같은 경우는 실수요도 많이 들어오고 또 끝물에 많이 물렸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산 가격보다 쉽게 떨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호가는 높고 팔려고 가격 상승해가지고 막 띄우기 들어가는데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는 거고 가격은 호가는 계속 높여놓고 안 팔리고,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황이다. 영끌했던 2030 뿔났대요. 6억 이하 재산세 늘어나나 하면서. 근데 분명히 이야기 나왔어요. 공시가격 계속 올린다고 그랬고 공정가액 비율 계속 올린다고 그랬죠. 분명히 이거 올린다고 생각한 것까지 계산해서 여유롭게 들어가야 되는데 영끌한 게 문제죠.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부에서 과거에 이전 정부처럼 빚내서 집 사세요 했으면은 뿔을 놔야죠. 왜 빚내서 집 사라고 해놓고 세금 올려? 이럴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영끌하지 마세요. 영끌하니 차라리 분양을 받으시든가 하세요 라고 분명히 이전에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영끌을 했다. 그리고 재산세 올랐다고 찡찡대면 안 되죠. 그리고 분명히 보유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거다. 정상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왜? 보유세는 낮고 금리도 떨어진 상황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있죠. 금리 뭐 최근 상황이가 빼더라도 보유세가 낮고 전세제도로 인해서 이자 안 내고 돈 빌려서 여러 채 사기 좋다. 이런 상황이라면 투기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당연히 보유세를 높여서 다주택 투기를 못하도록 막아야 되죠. 재산세 늘어나봤자 얼마나 늘어난다고. 뿔나요? 7만원 늘었어요. 6만원 늘었어요. 이걸로 뿔난다고요? 소폭 오르는 단지들도 있고 떨어지는 단지들도 있지만 노동왕 같은 경우 얼마나 올랐느냐. 공시가격이 1억 이상 올랐죠. 왜냐면은 가격 급등이 심한 지역은 요거는 거의 뭐 1억 4천 이렇게까지 오르는 곳이 흔하냐, 공시가격이. 보통 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7만원 6만원 밖에 안 늘었는데 이거 가지고 뿔났다고 자꾸 조장하고 있죠. 당황했다고 그러지 뿔났다고 그랬어요? 저런 소폭 오른 거 가지고도 난리치고 있다. 공시가가 35.8% 올랐는데 6만원 7만원이면 한 10%도 안 오른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뭘 유도하는 거예요? 공시가격 낮춰라. 왜냐면은 공시가격 때문에 타격 입는 것은 저렇게 재산세만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종부세 내는 사람들, 다주택자들이 타격을 크게 입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다주택이나 고가 1주택 이런 사람들이 언론사나 혹은 건설사나 고위직 이런 쪽에 많이 있으니까 언론들이 자꾸 그들 편들어 주는 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억 이하는 세율 떨어졌죠? 그리고 집값만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LH 때문에 3기 신도시 암초 만났으니까 노도강이 다시 질주한대요. 그러면 노원구 아파트는 더 오르지 않겠나? 뭐만 하면 다 오른대요. 안 한대요? 왕숙 들어와서 노도강에 영향 준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들죠? 왕숙이랑 노도강은 느낌이 다른데, 왕숙은 경기도 외곽이지만 신도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노도강이 훨씬 낫죠. 근데 뭐 왕숙 멈추니까 노도강 오르고, 아예 그냥 왕숙 멈추니까 제주도가 오른다고 하죠. 뭐만 하면 이게 다 연결돼서 왕숙 안 되면은 남양주 오를 거고요, 노도강 오를 거고요, 강남 오를 거고요, 성동 오를 거고요, 웬만한 서울 동부는 다 오르겠죠. 그 다음에 하남 오를 거고, 과천 오를 거고, 남양주랑 가까운 양주도 오를 거고, 연천도 오를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자, 근데 보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갭투기꾼들 다 발 빼고 있다. 왜? 갭투기꾼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보유세. 이들이 이자를 내요? 안 내죠. 이자 누가 내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에 들어온 세입자가.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갭투기꾼들은 금리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갭투기꾼들은 뭐가 중요해요? 보유세. 근데 보유세가 팍 오르죠. 전세가 올랐는데 집값이 더 올라서 빠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실수요자들 울며 겨자 먹기로 고점 매수하고 있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세가율 떨어지고 있고 전세 계속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전세?
상승폭 떨어지고 있죠. 왜? 전세 상승 이유는 뭐였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저금리, 두 번째는 대출 한도 때문이죠. 대출을 주담대 같은 경우는 LTV, DTI, DSR 이런 걸로 낮췄는데 전세는 그런 게 영향이 없었죠. 그러니까 대출 한도 기본 80%에다가 저금리까지 껴가지고 신용대출 20% 받아서 이걸로 월세보다 싸게 살았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금리가 인상되고 신용대출 DSR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니까 요거 사라지고 금리 올라가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돈도 많고 월세보다 결코 싸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비싸게 못 사는 거죠. 수요도 줄어들고. 그런데 이것을 임대차법 탓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뭐 공공재개발 추진된대요. 강북, 노원 이런데 들어오고 있다. 요거 다 뭘로 들어와요? 공급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계속 상승할까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있죠. 계속 고민 많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우선 그러면서 신고가에 사고 싶지 않은데 손님 느는 게 눈에 보여 뭐 영끌해서 내 집 마련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런 생각이 있죠. 아니 지금 계속 매도해야 되는 다주택 투기꾼들이 불리해지고 있는데 실수요들이 계속 사더라. 그러면 집값은 계속 오르지 않겠느냐. 그런 마인드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매매 수급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매물 계속 쌓이고 있죠. 노도강화가 매물 쌓이는 거 보셨죠? 근데 왜 자꾸 이런 거 나와요? 뻔하죠. 똥줄 타니까 그런 거죠. 지금도 영끌하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대 분산 테스트 해가지고 또 통계 내시는 분 있죠? 노도강이 거품이 훨씬 더 많이 꼈다. 왜냐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거품이 많이 끼기 전에 12, 16으로 LTV 제한해가지고 막혔는데 노도강은 12, 16 영향이 거의 없죠. 15억 넘는 아파트가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고 봐야 되죠. 거의. 그런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15억 이하 아파트는 뜬다. 9억 이하 아파트는 뜬다.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초보 갭투기 분들이랑 실수요자들한테 떠넘기고 차익 실현하고 빠졌다. 엄청나게 버블의 수준이 높다. 결론 어때요? 노도강 공시가격 엄청나게 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 떨어지고 매물 쌓이고 있다. 그래서 전세가 올라서 버틸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전세가율이 떨어진다. 전세가 더 빨리 상승한다고 하는데 전세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 계속 들어오죠. 아까 공공재개발 뿐만 아니라 택지지구 중에서 가장 큰 거 테른골프장 이런 것들 추진되고 있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취소돼서 노도강 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문제 없음. 이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도 들어가야 되냐. 지금 오히려 강남이나 이런 쪽은 꿈도 못 꾸는데 노도강은 사도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래도 아직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말로써 사람들을 유도해서 진짜 가장 실수요들이 서울에서 사기 좋은 지역 중 하나죠. 강남이나 이런 데보단 저렴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실수요자들한테 털고 빠지고 있는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